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안 보는 사이가 되거나 아니면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거나 그랬던 경험 없으세요? 우리는 이제 사회에서 있으면 누구나 본의 아니게 뭐 내가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는데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완전히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를 아주 가끔이지만 경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좋은 사람, 내 곁에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공도 많이 들이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사실 깨지는 건 완전히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보석 같은 그런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아침에 본의 아니게 깨지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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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몇 가지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남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 것.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겠어요.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와이프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가족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너무 비겁해, 그 사람은 뭐 유치해, 그 사람은 뭐 너무 잘난 척해, 뭐 그 사람 뭐 어때,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거, 뭐 돈을 너무 밝혀, 막 사리 사욕이 너무 심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딱 단정지어서 어떤 그 사람을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면 좋은 어떤 긍정적인 판단보다는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뒷담화를 할 가능성이, 그런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가 뭐 특별히 나쁜 뜻을 갖고 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몇 명이 모였는데, 만약에 나는 A하고 친구예요. 근데 이제 A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몇몇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나는 전혀 뭐 나쁜 뜻 없이, 악의 없이 그냥 A가 좀 그렇긴 하지, 걔가 좀 그렇게 뭐 덤벙대는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게 얘기가 와전되고 와전돼서 A한테 야, B가 네 뒷담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이가, 야, 오해야,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변명할 여지도 없이 굉장히 사이가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뭐 애들도 아닌데 어른들 사이에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남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특히나 부정적인 얘기나 뒷담화는 하지 않는다라는 걸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그가 이제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강요하지 않는다. 어떤 건가 하면요, 여러분. 누가 특별히 또 연애 문제, 결혼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누구랑 사귀어, 막 누구랑 사귀어. 근데 그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남자가, 아니면 그 여자가 못마땅한 거예요. 같이 사귀는 파트너가. 그래서 막 이제 조언이랍시고 막 안 돼, 안 돼, 딱 보면 알아, 내 사람 본 눈 있잖아, 이게 안 돼, 그 여자는 안 돼, 뭐 그 남자는 안 돼 라고 어떤 자기의 의견을 강요, 이미 그 사람은 콩깍지 씌여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나랑 인간관계만 깨질 뿐이죠. 그럴 때는 정 그 사람을 너무 아끼고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파트너는 아니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해주고 싶을 때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거들 뿐이지,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사생활에 관심 갖지 않기. 특히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요새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관심이고 애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나에게 고민을 상담해 오지 않는, 특히 부하 직원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 깨지는 거, 사생활 이렇게 선을 넘어 들어가는 거에서 굉장히 빈번히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네 번째. 도움이 필요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 2, 3번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우픈 일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제 이제 선배가, 제가 이제 굉장히 저랑 친한 선배예요. 그런데 그 선배가 이제 퇴직을 이미 했잖아요. 퇴직을 이미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다른 일을 이제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뭐 기업에서 그렇게 임원으로 있었을 때 그런 사회적 지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굉장히 이제 초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데, 안 그래도 이제 예전에 거래처 그 사장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거래처 사장한테 무슨 막 뇌물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막 존경과 대접을 받았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잖아요. 거래처 갑 쪽이니까, 이쪽이 갑 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공배를 받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만나니까 글쎄 아우 점심이나 하고 가시죠? 그러더니 순댓국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거래처 사장이. 그래갖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 같이 먹자고. 그리고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 뭔가 하면, 이분도 그렇게 막 교만하거나 막 허세가 있거나 이런 분은 아닌데, 그게 되게 이렇게 마음이 서운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밥을 먹을 때는 이제 이런 좋은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 사장이 순댓국 어떠세요?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에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든 거죠. 근데 사실 자괴감이 들 일도 아닌데, 세월은 흐름이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분은 아직도 이제 그걸 마저 내려놓지를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나중에 이제 저희들 후배들 모였는데 막 하시더라고요. 이제 농담처럼. 그런데도 되게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어렵거나 힘들 때 이제 뭐 원래 한 번 전화할 거 그럴 때 2번 전화하고, 그리고 원래 정말 같이 순댓국 사주던 거 그때는 더 비싸고 좋은 거 막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관계를 잘 케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의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결같게 하거나,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더 잘해주거나, 이거를 갖다가 원칙으로 삼으면 절대로 인간관계가 깨질 일은 없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한결같지 않게 하거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홀하게 되면 어차피 그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하는 거에도 서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케어하시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건 뭔가 하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 그것도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왜 부탁을 이렇게 서로 친한 사이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회사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한테는 뭐 취직을 누구를 좀 시켜달라고 하든지, 요새도 요새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좀 그렇게 해서 막 곤란한 부탁, 거의 들어줄 수 없는 부탁, 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정중하고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은 그 인간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이 돈을 저 사람한테 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감수할 수 있을 수준, 딱 그만큼이 한계예요. 그만큼의 리미트가 되는 거죠. 그 이상 돈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인간관계는 깨질 확률이 거의 90%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막 미적미적거리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고, 청탁을 받았을 때 취직시켜 주세요, 이런 거 좀 어떻게 납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절친이 했다라고 해도
그럴 때는 뭐, 내가 좀 알아볼게. 뭐, 내가 누구한테 부탁은 해놨는데, 모르겠네. 이러고 막 전화 안 받고 미루고. 이러면 그 관계 깨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는 내 힘으로 불가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 그 인간관계는 깨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또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철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 상대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만 줘야 되는 거죠, 남들에게는.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내가 뒷담화를 하지 않고,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 뭐 격려가 되는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늘 해버릇하는 거. 이게 인간관계를 지키는 아주 센스 있는 그런 무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뭐 험담하고 막 이런 걸로 시간 막 보내고, 또 예를 들면 막 같이 술을 먹으면 아예 끝장을 보고 막 망가질 때까지 뭐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꼭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게 된다든지, 또 뭐 그 사람과 있으면 막 쓸데없이 막 의미 없는 얘기를 하면서 몇 시간을 막 피곤하게 막 그냥 허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죠. 그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좋은 에너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참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라고 그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그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거든요.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항상 이렇게 충전을 시켜서 남한테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하루아침에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뭐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 제가 6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참 많아서 와,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인복이 많아 라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이 6가지를 챙겨봄으로써 조금 더 그런 기분을 느끼시게 되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소연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